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해 논란이 된 이장한 종군당 회장이 일이 불거지자마자 부랴부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없이 참담하다며 깊이 성찰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과했어요. 비교적 서둘러 했고 명확하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급히 불고기에 들어간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사과를 대언론용 사과, 대국민용 사과 같기도 하거든요.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상처받았다는 것은 지금 운전하신 분도 들어있지만, 네.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을 상대로 한 진정성 있는 사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됐고, 네. 다만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사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한다 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 늘 사과하는 방식 때문에 더 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변명은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대한항공의 네. 그 조현아 부사장 부사장,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쪽지 사과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때 박 사무장한테 네. 사과를 하는데 네. 찾아갔더니 없어가지고 수첩을 한 장 문에다, 뜯어가지고 문에다가 놔뒀다고 예, 거기다 이제 했던가요? 써가지고 네. 문에다 이제 붙이고 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없으면 사실은 몇 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네.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폭언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우선 운전 관련 지시를 하면서 온갖 폭언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미안하면 앞으로 빼면 되잖아. 왼쪽으로 왼쪽 앞으로 빼라고.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 하고 비상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라는 게 건너라는 게 아니라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차를 더럽게 나쁘네. 뒤에 우회전하는 차량도 뒤로 오면 빵빵거릴 텐데 거기 서 있으면 되니. 지금 머리 더럽게 나쁘네. 그러고 세치게 했으니까 뒷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요새 젊은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저희가 이제 편의상 방송이기 때문에 욕설을 다 삐 처리, 묵음 처리했는데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 한 40여 초 동안 묵음 처리한 부분이 한 10여 곳이 넘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답답하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나올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예, 거죠? 일단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임마, 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 김춘수 그 시의 어떤 꽃이라고 하는 시에도 네. 말이죠.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름을 이제 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일단은 이제 뭐 빨간 불이 있어도 무조건 이제 뭐 지나가라 횡단보도 같은데 말이죠. 네. 이런다든지 내지는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사실 직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무조건 직진하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네. 내지는 요새 이제 피로사회 또는 이제 갑질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차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서 어떤 그 절제되고 억눌렀던 이런 것들을 이 운전사에게 쏟아붓는 네. 이런 어떤 화병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또 좀 계약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분 관계, 종속 관계로 보는 뭐 이런 것도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운전기사가 3명이 퇴사를 했고 또 보도에 따르면 운전 중에 뭐 조수석을 종종 발로 차고 네.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예. 그랬다고 하죠. 글쎄 말입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던진다는 게 이제 또 운전석도 차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무조건 직진하라라고 한다든지. 휴대전 보도만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게 운전 중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갑질을 했고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도 했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3명이 지금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물론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운전사에게만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에게도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직원들에게도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런 반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지금 돈을 어떤 하나의 신분으로 보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뭐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물론 이 녹취는 해당 운전기사가, 피해 운전기사가 제공한 거기 때문에 언론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짜깁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회장은 특히 인신모욕에 대한, 뭐 방금도 좀 있었지만 그런 말 많이 했는데요. 다시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안 돼. 너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 하려고 회사해.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운전이 이게 조그만 주방을 만한 회사 기사 저기 회장을 모시고 다니 할 일이 있어서 다니는 건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 조그만 부분 일도 못하고 읽어주는 것까지 보여주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욕이 그러니까 있는데 저희가 너희들한테 지웠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에 대한 어떤 고용관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쟁이가 일하는 거 보면 그거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누가 돈을 지불한 놈이 돈 받는 놈이 엉터리로 일하는 걸 원하겠어? 누구 돈? 이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그러고 어서 돈 나서 차 몰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지 차는 그렇게 애끼면서 예? 지 주인 차하고 월급 주는 놈 차는 개떡으로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나서 몰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참 비하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약 관계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을 관계라고 할 때 이건 계약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 관계를 지금 보면은 무제한적 권리 그리고 무제한적 의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아닌 것을 시킨다든지 의무가 아닌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게 만든다든지 이걸 이제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네, 네. 보통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딱 말하긴 뭐한데 그 부당한 행위를 보통 말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네. 운전사에게 사실은 뭐 저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계약 관계를 신분 관계로 보고 인신 종속 관계로 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자신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네. 훈계를 한다든지 내지는 자신을 어떤 과시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성공일 때 저런 모습이 드러나죠. 네. 자,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특히 부모,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의 부모를 또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처럼 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현명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그 나이에 네가 돈 벌어 살아야지. 집에서 주는 돈과 차 사고 뭐 사고 남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일은 안 하고 똑똑한 짓은 안 하고 다니. 같은 놈아 왼쪽이 오는 차인데 아유 그 자리에서 해고해. 그리고 이제 해골 이야기하죠. 월급을 주고 네. 일을 시킨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일하나. 네, 이 제보자들 주장에 대해서 종군당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군당 측에서는 뭐 사실 저렇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직접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종군당 측에서는 그렇게 변명은 뭐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여론이 나쁘거든요. 오늘 종군당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네. 내지는 또 뭐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종군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장한 회장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는데 영상을 보시죠. 네. 최근에 보도된 일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또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제약회사인데 이 이장한 회장이 창업주의 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종근 전 창업주의 이제 아들이 장남이죠. 네. 그래서 40대에 회장직을 물려받았는데요. 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종근당은 작년 매출액이 8,300억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네. 굉장히 건실한 회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뭐 전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한다든지 네. 나름대로 그리고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근당을 키우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네. 물론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긴 했지만 네.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네.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네. 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점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종문당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터지는 회장님들의 갑질 횡포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네. 그동안의 사례들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머리통 뭐 때린다던가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을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정말 그냥 뭐 치욕적이어서 게다가 정 사장은 운전기사들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을 100페이지가 넘게 만들었는데요. 모닝콜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걸기,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기 등의 내용으로 매뉴얼대로 안 하면 벌점을 받거나 감봉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어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전적으로 저희 부족함에 벌어진 일임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김만식 당시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고개 숙이고 사죄합니다. 집중하자 명령과 합들 내가 한번 이쪽으로 여자들도 바라 운전기사에 대한 상습적인 막말과 폭행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회사 대림산업의 3세 경영인인 이해욱 부회장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도로 상황을 중계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와 폭행에 운전기사가 언론 폭로를 결심한 건데요. 결국 이해욱 부회장은 사과했지만 2015년 한 해만 운전기사 40여 명을 교체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주로 보면 2세, 3세 물려받은 경영인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걸 좀 여쭤볼게요. 이장환 회장이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워낙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또는 이런 갑질에 대한 이 사회적 논란이 많기 때문에 혹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운전 중이었는지 네. 휴대폰을 집어던진 거라든지 또 뭐 조석을 찬다든지 이런 것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폭행 협박만 해도 말이죠. 특가법 제5조에 보면 말이죠. 네. 그 운전 중인 사람을 갖다가 그래요? 운전자를 갖다 네.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지금 뭐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본인이 어떤 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또 혹시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이제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종군당 폭언 사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